지금 이 순간 우리가 촛불연맹이 완성되려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복귀를 꿈꾸고 있고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황교안이 도도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끝까지 쏟아 부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은 부패, 기득권, 적폐의 청산과 공정한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힘을 합쳐 부패, 기득권자들의 부당한 지배를 끝장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진보 정당을 대표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계십니다. 대구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김유경 의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이 시대의 철학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계십니다. 혁신의 아이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십니다. 야권의 대표주자 문재인 전 대표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안철수 대표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남이 자랑하는 천정배 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공동정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눈을 떠서 대답해 주십시오. 누가 이분들 모두와 함께 기득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벌체제 해체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이들 모두와 함께 참된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촛불연맹과 광주정신은 통합과 연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통합과 시대정신 구현에 적합한지를 국민들은 가려내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해주신 혁명동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힘써 일하면서도 점차 힘들어지는 2천만 노동자의 나라여야 합니다. 생계의 허덕이는 560만 자영업자의 나라여야 합니다. 허물어져가는 농업을 지키는 300만 농민의 나라여야 합니다. 최악의 노인 빈곤으로 자살자가 속출하는 노인의 나라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기생하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나라입니다. 소수 기득권자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우리를 대신해 싸울 권력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싸울 수 있는 권력을 주어야 합니다. 적폐의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정치인을 통해서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자는 맡겨진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제1덕목은 억강부약이고 청렴강직이고 공평무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맡겨진 권력을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불의한 강자들과 목숨 건 한판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뽑아야 합니다. 박근혜 같은 거짓말쟁이에게 속아서 또다시 구애하면서 이 차가운 거리를 헤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치에는 보증이나 담보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국민 공약을 혼신짝처럼 버리고 언제나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는 사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말이 바뀌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기득권자와 결탁하고 기득권자와 깊은 인연을 맺고 기득권자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기득권자의 이익에 손을 대어서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 손댈 용기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득권자와의 한판의 승부를 하도록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 가족을 취업시키고 돈벌이를 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이런 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공직자로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무능한 자들이 과연 앞으로 더 큰 지위와 권력을 부여하면 그때는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갑자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저번 대선에서 가장 내용이 좋았습니다. 왜? 좋은 공약을 다 뺏겼으니까.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공약은 다 뺏겼고 강이 없으면 강을 만들어서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공약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다시 뽑아서 다시 이 거리에서 왜 약속 지키지 않았냐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는 그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공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과연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약속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공약이라고 제시한 것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을 거로 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킨 자들이 과연 앞으로 더 큰 권력을 부여하면 그 권력을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공평하게 부정부패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이 다른 사람,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가 있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이용한 사람, 맡겨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공직으로 뭘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이 나라의 책임자로 만들면 이 나라는 이 과거의 이 어려움과 위기 혼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청렴해야 하고 권력자는 공평무사해야 돼.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바로 욕심을 부리는 기업이나 욕심을 부리는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억제하는 게 의무이고 그걸 억제하라고 주어진 권력과 예산을 억제해 쓴 것이 아니라 강자들의 행포를 위해서 남용하고 그 이익을 나눠 가지는 부패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이 부여한 예산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어릴 적 삶을 옥죄했던 이 부패한 나라를 청산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판검사를 벌이고 인권운동을 했고 민주주의와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시민운동가로서 구속과 수배를 감수하면서 이 사회 그 악들과 싸워왔습니다. 국정원과 싸웠고 박근혜와 싸웠고 새누리당과 싸웠고 정봉몰이와 싸워서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공직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 형제와도 싸웠고 그래서 온갖 개망신 다 당했습니다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인으로서 국민과 한 약속 최대한 지켰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지켰습니다. 변희재를 혼내줬고 정미용을 혼내줬고 정보무리하는 언론과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 말을 바꾼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120% 완수했고 공직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간 의절과 망신도 감수했습니다. 저는 공정한 나라를 위한 저의 일생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불의 용기와 철의 의지로 불사대와